보세요. 남욱 변호사 석방된 후에 그 천화동인 1호 그분 배당금과 관련해서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비슷한 취재했습니다. 김만배 씨만 입을 닫고 있다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도 428억을 이재명 대표의 측근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이 검찰의 수사 국면에서 중요한 핵심 당사자의 진술일 텐데요. 김만배 첫 인정,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김만배에게 들었다. 김만배 씨는 인정했다는 겁니다. 진술 확보, 내가 428억 정진상, 김용, 유동규에 나눠주겠다고 말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진상 씨 영장에 김만배 씨의 진술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김만배,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유동규에게 수익 3분의 1 주고 동규 내 형들, 정진상, 김용에 3분의 2 줘야겠다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동규 내 형들 인정했다라는 내용도 구속영장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에도 기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만배 씨가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정형학과 법적 문제 되지 않게 배당금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동규가 법인 만들면 고가의 인수. 김만배가 먼저 배당금 받은 후 유동규에게 증여. 유동규가 시행사 만들면 해당 시행사에 투자. 지금 두 겹, 세 겹으로 일종의 세탁이 이루어지죠. 허위 소송 벌여 패소하면 돈 넘기는 방식. 이 방법으로 배당금을 전달해주면 되겠다라는 플랜이 짜여졌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면 완벽한 플랜이었을 텐데.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김용주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일각에서 특히 이제 친 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유동규의 진술뿐이다. 그러다가 유동규 남욱의 진술뿐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김만배 씨도 주기로 했다, 말했다, 맞다, 진술했다는 보도인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남욱 김만배의 진술뿐이다라고 하기엔 너무 진술이 많은데 어떡하죠 이거? 글쎄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봤던 게 과연 김만배 씨가 그동안에 천화동인 1호는 내 거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그 금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쟁점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김만배 씨나 유동규가 진술한 그 말하자면 이재명 측이라고 하는 것에 이재명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 이 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꼬리 끊기냐 아니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나까지 그 돈이 왔냐 아니냐 그걸 이제 가릴 거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이걸 통해서 결국 이 세 사람이 실제 소유주냐, 실제 소유자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진실은 뭔지 모르겠으나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내가 독박을 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의 전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김용과 정진상 비서실장이 아직 입을 안 열고 있는데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재명 씨의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 돈이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을 확정해야만 완성이 되는 그림이죠. 수사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다각화하는데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계좌 추적을 해서 3월 어떻게 했다는 건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4월부터 8월까지 돈이 갔는데 6월 달에 입금한 부분을 가지고 다 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좀 오버할 수 있거든요. 오버할 수 있다. 성급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김만배 씨가 428억을 주기로 했다는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큰 어떤 후폭풍의 시그널은 분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사실 그거 내 거 아니라 정진상, 김용, 동규에게 다 배분해 주기로 했다. 라고 김만배 씨가 지금 보도에처럼 법정에서 시인을 한 거라면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과 유동규 거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대장동 설계는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배당금이 크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가장 큰 수익을 받게 설계된 거라는 걸 김만배 씨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고
이걸 설계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이게 국면이 달라지는 거다. 지금 그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네. 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검찰은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재판 판사로부터 그 논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예.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 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김만배 씨가 이렇게 실토를 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아니 이대로라면 비대위원님 대변인이 밑붙어가지고 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아니 이 대장동 설계가 김만배 씨가 설계한 거고 유동규 씨도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김만배 씨 진술대로라면 이재명 측근들이 네. 나눠 먹도록 설계됐다. 지금 김만배 씨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녹취록 기억하시죠? 절반은 천화동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막 물어보니까 아,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김만배 씨가 대통령 선거 전에 아, 그거 내 거야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반증일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절반 그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 녹취록 나온 것처럼 유동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메시지에 따라서 유동규 것도 아니죠. 유동규 더하기 유동규가 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것. 지금 유동규 나무 김만배가 지금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진술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전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하나는 김만배, 하나는 유동규. 예. 왜냐하면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 축인 남욱 변호사는 유동규 본부장까지는 알아요. 근데 남욱 변호사도 그 너머에 있는 유동규 본부장의 형들, 김용부 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이른바 성남시의 관계자들 중에 가장 끝단에 있었던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이고,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자들 중에 이 정관계 로비를 담당하면서 가장 끝단에 있었던 사람이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여기 있는 대장동 사람들을 알고 김만배 씨는 유동규에 넘어올 사람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갑자기 속도감이 붙게 나왔던 거는 여기에 대장동에 대한 사람들과 다 얽혀져 있는 유동규 씨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진 거고요. 하나의 고리가 더 완성되려면 대장동 일당들의 끝단에서 성남시 사람들과 정관계 로비를 펼쳤던 김만배 씨의 입이 어디까지 열리는가가 결국 이 조사의 완성고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김만배 씨 입이 하나둘씩 열린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천하람 변호사님, 이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만배 씨도 정말 실토를 했고 영장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다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조작 수사라고 검찰한테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조작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초에 조작 수사라고 하기에는 뭐 구속영장 나온 순간부터 너무 그 인과가 빈약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김용 한 사람도 아니고 정진상 실장에까지 구속영장을 내줬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게다가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8시간 이상 행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배후에 있고 네, 조작한 수사. 근데 한동훈 장관이 뭐 무슨 임금님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임금님, 한동훈 임금님설. 아니 법원의 영장 전담 판사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하고 그 뭐 임금님도 네. 구속영장 발부는 임금님도 임금님은 결정. 임금님은 할 수 있죠. 임금님은 대작들을 데려가라 그렇죠. 이런 거 임금님이 옛날 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임금님이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거는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그게 이미 희미해졌고요. 게다가 김만배가 입을 열기 전이라고 해도 유동규 남욱의 일관된 진술, 또 거기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뭐 휴대전화 뭐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길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좀 생뚱맞게 조작 수사다 이랬는데 여기다가 또 김만배 증언까지 더 얹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곤란한 상황이다. 여기서 더 조작이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못 할걸요. 근데 또 상상 이상의 일을 또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보도 단계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는데 취재진이 아마 물어볼 겁니다.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도 김만배 씨가 실토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 정진상 김용에게까지 돈이 전달된 거 아니냐라는 혐의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 기소가 일부 된 거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거듭 재차, 3차, 4차, 5차 드리고 있습니다.